안녕하세요. 대머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고 신입으로 초봉 2천만 원대의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3년에 1억을 모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아마 의아해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3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뻔한 소리로 들릴 수는 있지만 뭐든 시작할 때 사실 마인드 세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마인드 세팅을 좀 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첫째,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나요? 내가 5년 후에는 뭘 하고 싶고, 또는 10년 후, 노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이 있나요? 목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삶 중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른쪽 삶을 살고 싶어요. 돈 걱정 없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울 때는 좀 서늘한 곳에 가고 싶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휴양도 하고 싶어요. 다들 이 정도는 생각하시죠? 목표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거든요. 이걸 구체화하면 됩니다. 몇십 년 후가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10년 후 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짜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산은 어느 정도 모았고 얼마가 내 통장으로 꽂혔으면 좋겠고 또 어디에 살며 어떤 차를 몰고 싶은지 이런 지금 재테크 관련된 것만 몇 가지 말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10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저는 추후 10년간의 계획이 있어요. 처음 3년 정도는 그해 연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짜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3, 4년 간격 정도로 대략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상사분이 추천해 주신 방법인데 예전에는 단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자세한 계획을 짰다면 지금 이 방법으로는 인생의 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치가 맞아 떨어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 연간 계획을 매년 1월 보면서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바뀐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씩 계획을 수정해 가고 있어요. 신기한 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매년 1월이 돼서 되돌아봤을 때 얼추 제가 목표한 바는 웬만하면 이루거나 적어도 그 목표한 바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스마트하게 세우면 됩니다. 1981년 조지 도란이라는 분이 There's a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 goals and objectives 라는 글을 쓰면서 소개한 기법이 있는데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5개의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입에도 착착 달라붙다 보니까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이 알파벳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목표는 일단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또 내가 처한 상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 살 뺄래는 스마트하지 않은데, 나 3개월 안에 5kg 뺄래는 조금 더 스마트한 목표죠. 근데 또 여기서 나 1개월 만에 10kg 뺄래 라고 하면은 실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스마트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부자 될래는 되게 스마트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의 스마트한 버전의 목표는 뭘까요? 나 10년에 100억 모을 거야? 아니죠.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나 3년에 1억 모을래. 이거는 조금 더 스마트해지긴 했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까지는 1,000만 원을 모았고 또 내 연봉은 3,4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3년 후에 1억을 모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월급 중 200만 원은 매월 저축을 해서 1년 차에는 2,400만 원을 모으고 2년 차부터는 바로 투자에 들어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최소 1시간은 재테크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거야. 약간 이게 좀 훨씬 스마트해진 목표 설정이겠죠. 두 번째,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10년 계획 그 틀을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5년 후에는 대충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러프하게 좀 계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3년간은 이제 연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봅시다. 이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꼭 먼저 확인하고 나의 현황 파악을 한 후에 실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자산, 그리고 내 연봉, 나의 재테크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세울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달라지겠죠.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이 틀의 밑에 부분은 지금의 나를 만든 이때까지의 내가 걸어온 행보입니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해주세요. 목표는 당연히 세우는 게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라고 치고 좀 사람들이 목표에 대해서 흔히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정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야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내 맘대로만 되겠습니까? 제가 목표에 대해서 잘 했던 거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이 세웠던 목표를 점검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플랜 B를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조정해 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1년 동안 모으고자 한 돈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2015년 1월에 저축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한 3월쯤 시작했었고, 또 제가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였는데 당시에 학자금이 63만 원 정도 나갔고, 또 제가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한 월 4, 50만 원 정도는 좀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 100만 원 저축하기도 좀 빠듯했고 9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으기 힘들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한 5, 6월쯤에 빠른 판단을 하고 실행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얻는 월급으로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쓰리잡을 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주 2회 영어 과외도 했고요. 또 블로그 글 쓰는 알바도 간간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딱 2015년 12월이 됐을 때 1,000만 원보다 더 모으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저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돈을 빨리 모으고 싶으면 안 쓰면 돼요. 예전에 유행하던 말도 있잖아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저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기나 합시다. 그럼 여기서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저축 비율, 월급 대비 비율은 얼마죠?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사바사예요. 그래도 적절한 비율을 원하신다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의 임금의 중위값이 연봉이 2,225만 원이고요. 평균값은 3,172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 2019년이니까 좀 올랐다 쳐도 평균값이 연봉이 한 3,4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실수령액으로 좀 따지면은 한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빚이 없고 또 월세도 안 나간다면 그리고 내가 좀 너무 궁상맞게 살기는 싫고 그래도 조금은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면 월급의 70% 정도를 저축해 보세요. 네, 그렇게 치면은 월 175만 원 정도 저축하고 75만 원 정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축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끼고 아껴서 처음에 월 4, 50만 원 정도를 썼었어요.
가계부 내역을 뒤져보니까 식비 당시에 매월 식비 2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7.5만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 한 10만원 내외로 썼었네요. 사실 영업이라서 많이 돌아다니고 전화도 또 무제한으로 썼었어야 돼서 이 교통통신비는 많이 줄이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좀 식비를 줄여보려고 거의 매일같이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웬만한 식비는 사실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 걸로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약속을 최대 한 번만 잡았어요. 그리고 뭐 옷은 거의 안 사 입고 계절별로 한 3-4벌 정도 돌려 입었던 것 같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궁상맞게 살지는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도 갔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 즐긴 건 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고 하다 보면,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려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 나름대로 좀 당근을 주면서 저축을 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축만 해서는 평균 연봉으로는 3년에 1억을 절대 못 모아요. 그리고 요새 예금 금리가 보통 1~2%대고 적금도 금리 높다 해도 보통 3%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어요.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한 30년 모아서 집 살까 말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투자를 아무 공부 없이 그냥 한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저는 1,500만 원을 모으고 첫 투자를 했는데요. 보통은 종잣돈 한 2~3천만 원 정도는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때 종잣돈이 생기자마자 공부 없이 바로 투자를 하면 망합니다. 애써 모은 2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운이 좋아서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말 그대로 요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잣돈이 딱 생겼을 때 바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미리 해놔야겠죠. 저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 관련 책들은 웬만하면 서점에 가서 그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들 있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읽어보았고, 또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가서 정보도 많이 파봤고, 또 앱이랑 이제 특정 웹사이트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금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는 부동산 시세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EBS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같은 다큐멘터리들을 찾아봐서 돈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재테크 생초보를 위한 책을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재테크의 여왕,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그리고 난생 처음 재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 근데 서점에 좀 가서 베스트셀러 중에 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본인이랑 맞을 것 같은 책을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EBS 자본주의라고 검색을 해서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큐멘터리가 총 5부작인데 시간이 없으시면 1, 2, 3부까지는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6번째, 대출을 잘 활용해 봅시다.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까지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출 또는 빚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주변에서 재테크를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막 빚 있으면 죽는지 알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어요. 여기서 나쁜 대출이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것, 소비성 대출이에요. 예를 들면, 돈 100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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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갚으
진짜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로 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를 위한 대출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출은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합시다. 그럼 좋은 대출은 뭘까요? 대출을 통해 더 큰 이익이 창출되는 경우, 그리고 대출을 다 상환하고 나서 나에게 남는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데 속하겠죠. 저는 3년간 좋은 대출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매달 신용대출 이자가 한 5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월세는 28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대출을 이용해서 매월 추가로 23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이렇듯 좋은 대출을 잘 활용해서 내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이제 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현금 흐름이 몇 달간 좀 끊기더라도 내가 충분히 매달 이 발생하는 상환금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 되는 것들, 이 한도 내에서만 좋은 대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조장할 의도가 없음을 알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3년간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노하우들입니다.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또 주기적으로 이 목표를 돌아보면서 조정해 나갔고, 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서 저축을 했고, 중간중간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는 대출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제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